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대다수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발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갑작스럽게 거래 절벽 사태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집값도 급락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죠. 이것은 비단 지방의 어느 아파트나 서울, 변두리의 어느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강남권의 아파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 집을 사야 되는 건가 아닌가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분들이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도대체 언제 집을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주택자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주민등록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세대 구성원 모두라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세대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 그리고 더 넓게는 본인의 직계존속 부모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부모의 손자, 손녀도 또한 포함이 되겠죠. 다만 이런 형제자매라든가 기타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시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부부 같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함께 등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셔야 추후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는 청약제도상에서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32점 만점이 되는 그 기준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죠.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만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시기에 부동산 사이클상의 시장 상황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저점 언저리에서는 저금리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팽창됩니다. 또 하나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미친 전세란 말이 도배를 하죠. 그래서 매매가의 80% 심지어 90% 이상까지도 전세가가 형성됩니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거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경기 진작으로 해서 부양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제 혜택이나 또는 대출 완화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고점 언저리에서는 지금 장에서는 고금리가 대표적으로 하락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한 시장상에서는 거래 절벽 사태가 빚어집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도 가팔라서 다들 패닉에 처한 상태죠. 그래서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이라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거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상승장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 부동산 규제책, 그 중에서도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하다가 하반기 급등장이 나와야 비로소 공급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270만 호를 공약으로 약속을 했었죠. 그러한 시그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 저점, 고점 부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장을 다시 세분하자면 초기를 회복기, 그리고 상승장의 후기를 급등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락장의 초기를 급락기 또는 후퇴기로 말할 수 있고, 하락장의 후반기를 침체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시 알기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난 장에서는 2000년에서 2003년 정도가 회복기였고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버블7을 중심으로, 버블7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급락기가 또는 후퇴기가 이어졌죠. 그리고 2011년부터 침체기, 2014년 초까지는 침체기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침체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 말부터 해서 2016년 또는 2018년까지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회복기가 다시 도래했고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급등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아마도 지금 시점부터 내년까지는 많은 분들이 급락기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24년부터 26년까지는 침체기가 계속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어떤 포지셔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본업에 충실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부동산 공부에 대한 것은 한동안 잊어버리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본인의 일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개발하시고, 그래서 본인의 몸값을 늘리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면서 사업의 파일을 키워야겠죠. 저 역시 본업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2년째 적자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지금 틈틈이 유튜브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금 적금도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5% 이상의 그런 상품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금리가 오르게 되면 더 높은 금리의 상품도 있겠죠. 이런 식의 굳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드머니 불리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침체기가 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시드머니를 늘리는데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부동산도 유튜브 등을 통한 공부의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전세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주택을 직접 매수해서 거주하지 않고 1주택을 갭 투자를 해놓고 내가 원하는 직장 근처 또는 자녀 학군 문제로 전세로 살겠다 하실 경우에는 1주택 전월세 포지션을 이용할 때는 이 시기에 반전세로 전환하시면서 시드머니를 좀 더 확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기, 아마 지금 상태라면 아마도 2027년 또는 2030년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시기에 바로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온 그 종잣돈, 자본금과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왜? 회복기부터는 계속해서 부동산이 상승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그 상승 속도와 따라서 이때 본인의 자본금과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동산을 갭투자 하시거나 또는 실거주 집을 사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가진 청약통장 가점 좋다면은 청약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아직 회복기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양권도 줍집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등기가 오게 되면은 20년, 21년 한번 돌아보세요. 주거용 부동산은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요. 그리고 차라리 상급지로 들어가서 전세 살기 또는 전세 체험을 하세요. 즉 본인이 판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장 좋은 상급지로 전세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굳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왜? 관심이거든요.
상급지 아파트, 상급지의 그런 지역에 대한 이게 살기 때문에 저절로 관심이 생기고 따라서 부동산 공부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복장이 오면 다시 그 아파트를 사거나 그와 비슷한 다른 아파트에 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무주택자 여러분의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제도 또는 1주택 전월세 포지션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 회복기부터 급등기 사이에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고 현 시점, 즉 급락기 또는 후퇴기에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침체기에도 매수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주택자 여러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무주택자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상승장의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기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시자마자 상승의 기쁨을 계속 쌓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자신감으로 변해서 좋은 투자자로 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등기가 오면 파십시오. 적당한 시점에 파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서 다시 전세살이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투자의 정석. 무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은 언제다? 오로지 상승장 초기, 즉 회복기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회복기 또는 회복기에 사서 급등기에 팔라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아냐고요? 무주택자 여러분들 부동산 사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하죠. 굳이 여러분 이 시기에 뭐 많은 돈 들이면서 저는 학원 다니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튜브,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신 유튜브 시청하시고요. 특히 저처럼 부동산 사이클을 토대로 한 유튜버의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세요. 뭐죠? 부가티의 롤렉스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의 후퇴기, 침체기, 다시 회복기가 오는 시점, 또 급등기에 언제쯤 매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부동산 투자법, 투자의 정석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쉽죠? 무주택자가 매수할 타이밍은 언제다? 회복기. 딱 한 번뿐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쉽다. 감사합니다.